안녕하세요. 오늘 탈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나의 탈모 치료 계획 짜기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진료를 보면서 여러 환자분들 만나면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진료실에서 거기서 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진료실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최근에는 되게 여러 가지 강론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그 전에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다시 보니까 이 큰 줄기, 이 치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해서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이렇게 앞으로 내가 계획을 한번 짜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탈모 치료할 때는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처음이 효과겠죠. 효과. 뭔가를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으면은 뭔가를 하는 의미가 없죠. 두 번째가 안전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있더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잠깐 할 수는 있어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치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 뭐 한 달은 할 수 있는데 한 달 이상 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 1년을 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 이러면은 탈모 치료라는 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치료할 때는 효과가 있고 끊으면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이 너무 비싸면요,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그럼 또 효과가 없어요.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뭔가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것도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이 거리겠죠. 거리는 가까운 데서 뭔가 할 수 있어야지. 너무 멀리 가는 거는 계속 치료하기에는 되게 불리하죠. 그래서 효과, 안전, 비용, 시간, 거리. 이 정도는 생각해 놓고 계획을 짜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치료를 할 때, 먼저 정리를 할 때, 본인의 탈모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기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때 어느 정도 심하냐, 그 다음에 그분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치료를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그런 분들이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거죠. 먼저 1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탈모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탈모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탈모가 생길까봐 걱정은 이제 되는 거예요. 탈모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걱정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제일 흔한 경우는 사춘기 청소년인데, 이 사춘기 청소년들 중에 자기 부모님 아니면 자기 가족들 중에 심한 탈모가 있으면, 특히 아버님이죠. 그 아버지가 탈모인데 그 아들은 중학교 됐다 하면 벌써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이제 크게 걱정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나도 이제 심한 탈모 될 거야 하면서 이제 걱정에 빠지게 되죠. 그럼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탈모는 아니고,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갱년기 이제 성인 때인데, 갱년기에 접어들면 이제 여성에서는 55세 전후, 남성에서는 45세에서 50세 사이, 그 정도에서 이제 탈모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봤더니 그 머리 많던 친구들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흰머리 생기고 머리숱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도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탈모는 아닌 것 같고, 이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1단계입니다, 1단계. 제가 이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는, 현재 이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들어갔는지 좀 객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과소평가하면 이 엉뚱한 길로 이제 가게 되죠. 이 경우에 정답은 정답부터 그냥 다 말씀드리는, 정답은 뭐냐면 탈모내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진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탈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너무 빨리 온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건 탈모가 이미 시작됐다 하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바르는 것도 아니고 뭐 샴푸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봤는데 탈모가 없거나 아직 애매하다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와서 다시 진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지금 중3 겨울방학인데 아버님이 가발을 쓸 정도로 심한 탈모셨어요. 중3 겨울방학에 남학생인데 이 뭐 탈모 고민 때문에 공부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제가 봤는데 탈모가 없었어요. 없으면은 다음 해 다시 와라. 근데 다음 해 왔는데 고1 겨울방에 생겼어요, 탈모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1년 단위로 안 봤으면 이건 진단을 못 했겠죠. 생겨서 이제 근데 약을 쓰기 너무 일렀잖아요. 그런데도 아버님이 너무 심한 탈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오셔서 동의해서 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우죠. 근데 현실적인 걸 한번 볼게요. 여기 혹황구님께서 탈모 전문내과가 따로 있군요. 탈모 전문내과가 따로 있는지 찾아보면 없습니다. 탈모 전문내과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탈모내과와 탈모외과 구별하는 방법, 이래서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몇 년 전에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탈모내과라는 거는 탈모만 보는 그런 병원인데 수술 위주의 병원이 아니고 치료나 뭐 약을 쓰거나 진단하거나 요게 주된 병원이죠. 수술 하나하나 그걸 보시면은 대강 알 수 있어요. 탈모 병원인데 수술은 안 한다. 이러면 탈모내과죠. 근데 탈모내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요. 실제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은 했는데 저도 사실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탈모약을 가면 탈모가 있습니다 하면 탈모약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탈모약은 계속 먹어야 돼요. 먹을 때만 효과가 지속돼요. 안 먹으면 다시 시작이 되죠. 근데 거울 보면 멀쩡한데 탈모약을 지금부터 계속 먹어라 이러면은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의사 입장에서도 지금 쓰기에는 진짜 빠른데 탈모약 좋겠지만 환자분들이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런 고민도 해요. 그 다음에 흑광우님이 다시 측정할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육안으로만 판단 가능한가? 1단계는 육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면은 뭐로 판단하냐? 피검사냐? 피검사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두피 진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3, 40배 확대하거나 뭐 더 자세히는 뭐 100배 이상 확대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봐서 머리카락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주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 기계를 줘도 의사가 진단하지 못합니다. 그거를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때 하는 실수, 환자분들이랑 가장 큰 실수는 걱정은 되니까 가까운 피부과에 가는 거예요. 탈모 어디서 보나요? 피부과에 가는. 가까운 피부과에 이런 두피 진단기도 없죠. 탈모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죠. 이러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이거를 탈모로 진단할 가능성 거의 0%죠. 0%. 그 다음에 답답한 마음에 유명한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가 모발이식으로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거기 가면 바로 집에 가라 그러죠. 괜찮다고. 그래서 사실 1단계는 제가 여기 올려는 드렸는데 거의 그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2단계는 현실적으로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아무리 고민이 되더라도 이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다. 참 저도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을 제가 권하지는 정답은 아니에요. 제품을 쓴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게 거의 최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갈게요. 2단계는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예전보다 머리숱이 줄어든 것 같다. 그죠? 예전하고 분명히 다른데 거울 보면 괜찮아요.
친구한테 물어보죠. 가족들한테. 내 머리 어떤 것 같아? 멀쩡해. 이런 거죠. 이때가 바로 초기 탈모입니다. 탈모 초기죠. 그래서 이 탈모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게 꼭 좋지만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뭐냐면 이때는 피부과를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한 탈모를 전문으로 진단하는 그런 병원 가면 더 좋겠죠. 가서 탈모가 있으면은 약을 먹어야 돼요. 탈모가 있겠죠, 당연히요. 그럼 당연히 약을 먹어야죠. 현실은 어떠냐? 일단 이 단계에서 가면 다들 피부과에서 유관으로 진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관 진료가 되느냐 1단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건 괜찮아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가까운 피부과에서는 탈모가 없다고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제일 답답해 하시냐 하면 환자분들이요. 자기는 탈모가 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괜찮다는 거죠. 그럼 또 저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그러니까 자기는 탈모인데 의사들은 괜찮다. 특히 초기 탈모 중에 원래 머리숱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원래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20% 줄었는데도 보면 딴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아직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피부과 유관 진료하면요. 멀쩡한 사람이 와서 자기 탈모라고 막 주장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는 이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막 진료를 안 보려고 그래요. 참 어렵죠, 이 경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많이 보는데 탈모약을 이제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초기 탈모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좀 미뤄도 되고 안 먹으려고 그러죠. 이 병원에 안 온 분들이 안 먹는다 그러면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군 이해하는데 병원까지 와서 안 먹는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고 있으니까. 병이 있는 걸 보이는데 약은 싫다 그러고 참 답답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못 가시거나 아니면 탈모약을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탈모 샴푸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제품을 써보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효과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탈모를 막을 정도의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 결국에는 그걸 열심히 해도 탈모는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나는 괜찮을 거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낙관적이에요. 뭐 일시적인 거야. 나는 뭐 괜찮을 거야. 다시 날 거야. 뭐 이런 거죠.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 괜찮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탈모 제품 광고를 워낙 많이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건데 요즘은 좋은 탈모 치료법이 많이 나와서 이거 쉽게 된다. 라디오 저도 들어보면요. 뭐 이것만 먹으면 머리 안 빠지고 굵어지고 이거 쉽게 된다. 그러니까 좀 미뤄도 되고 가볍게 생각해도 되고 이런 거죠. 그 다음 2단계에서 또 탈모 외과로 모발이식 전문 병원으로 가는 경우 모발이식이 목표가 아닌데 유명한 병원이니까 간 거죠. 거기서 괜찮은데 뭐 하러 왔어요? 괜찮다는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도움을 못 받는 거죠, 저는. 수술할 때는 아니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때 착각하지 마실 거는 선택의 여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어요. 약 먹는 게 정답이죠. 이걸 피해 다니는 거죠, 이렇게. 약이 싫으니까. 그 다음에 진단이 안 돼서 약을 의사들이 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만약에 확실히 예전하고 다르다, 내 머리가. 그럴 때 이 낙관적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탈모는요, 본인이 느낄 정도로 머리숱이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급성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은 본인이 내 머리가 확실히 다른데 이렇게까지 안 줄어듭니다. 급성 휴지기 탈모는 줄어든 거 알기 전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건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를 서서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버티고 버텨봤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부과 쪽으로 가야 되죠. 피부과. 모발 이식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피부과로 가야 돼요. 그래. 여기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선택을 이제 잘못하거나 너무 많이 미룬 분들은 3단계로 가는데 3단계는 간단합니다. 3단계가 도대체 뭐냐? 뭐 정확하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3단계는요. 탈모 중기라고 하는 탈모 중기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육안으로. 이제 육안으로 가능합니다. 친구한테 내 머리 어때요? 머리 너 옛날하고 다르다. 머리 빠졌네. 이게 중기예요.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인데 옆 사람이 이렇게 보면 옆에 사람 머리가 물론 말은 안 하겠지만 옆에 사람 머리 빠졌구나. 그다음에 앉아 계신데 서 있는 사람이 지하철 앞에 이렇게 보면 이분 머리 많이 빠졌네. 이거 아는 때가 탈모 중기예요. 그러니까 탈모 중기는 직장, 가족, 뭐 주변 사람 뭐 다 알죠. 이때가 이제 탈모 중기인데 병원에 오는 이 탈모 중기, 탈모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게 탈모 중기에 오시는 분들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거 뭔가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걸 느낄 때예요. 그죠? 그래. 참. 이때는 되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가.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되게 중요한 단계예요. 이 정답은요. 흑황구님 제가 봤는데 언뜻 보니까 두피 진단기로 받았는데 1년 후에 다시 오라 그래. 1년 후에 갔는데 탈모 있다 그래서 약 먹고 있다. 저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시면 참 제가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죠. 탈모 중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약이 뭐 걱정이다, 뭐. 이때는 벌써 지나간 거예요. 아까 초기 때는요, 걱정이고 뭐 해서 안 먹으면 제가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가 다 빠진 분이 걱정이에요, 이러면은, 정말 너무 답답하죠. 그 다음에 약 먹으면 머리 납니까? 그건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머리 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지게 하려면 남들이 여기 봐도 머리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치료를, 복잡한 치료 같은 걸 해야 되죠. 뭐 주사 치료를 하건 자가혈청 주사를 하건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요. 물리치료를 하건 간에.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를 했는데도 여기가 보여요. 아직도. 그럼 그때 하는 게 모발 이식 수술입니다. 아니면은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어떤 이유든. 그럼 바로 수술로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 여전히 탈모약에 대해서 이제 뭐 부작용을 들었는데 너무 막 겁이 나요. 2단계가 됐는데도 탈모약 안 먹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어떤 탈모에 대한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탈모약 공포증에 가깝습니다. 이게 얼마나 흔하냐 하면 제가 의사 보면서 보면 전체 탈모 환자분들의 50% 반은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탈모약 공포증. 절대 안 먹으려고. 절대 안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탈모약에서 피해 다니는데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의학적인 거 설명해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포기했다 그러죠.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치료해봤자 소용없죠. 뭐 주사 치료하면 뭐 하겠어요. 좀 좋아졌다가 중단하면 또 빠지는. 수술을 했다? 수술한 머리는 자랐죠. 나머지 머리 다 빠지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의학적으로 포기했다 그러는데 이거와 제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건 생명과 관련이 있냐 없나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죠. 진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혁신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렸었죠. 췌장암으로 진단받아서 2003년이라고 그러는데 2003년 10월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군요. 2003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이분이 한 선택이 놀랍게도 자기는 수술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난 대체의학으로 할 거다. 거부하고 대체의학 쪽으로 갔죠.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은데 효과가 없었죠. 효과가 없어서 9개월 후에 병원에 다시 와서 이제 수술을 받았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때 9개월 후에 왜 대체의학 하다가 9개월 후에 왜 왔을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때 그 전이가 됐던 것 같아요. 간으로.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간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간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자기 간을 떼고 딴 사람 간을 이식받았어요. 그 암 환자가 왜 그랬겠어요? 간으로 너무 많이 가서 간을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럼 간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보세요. 이분이 대체의학을 선택함으로써 잡스는 불필요하게 일찍 죽게 됐다. 이게 의학적으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때 탈모약을 나는 안 먹겠다 하면 이제 의학적으로 포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럼 환자분들이 되게 섭섭해하죠.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다음 병원 치료는 하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 많이 들고 이 단계는 이제 비용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도 멀지 이런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 경우는. 이 경우는 하고 싶은데 현실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약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약을 열심히 먹는다.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결국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치료는 하겠는데 수술은 도저히 이게 너무 막 걱정이 돼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 사람들이. 너무 아프다 그래. 그 다음 수술하면은 뭐 직장은 어떻게 다니고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고 이런 것도 있죠. 수술하면 한 3일 동안 여기가 막 핏기가 이제 너무 시뻘겋거든요. 사실 직장 다니기가 어렵죠. 그 다음 뭐 수술하면 하루를 다 비워야 되고 회복기도 있죠. 비용 많이 들죠. 부담스럽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 단계부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초기에 잘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길을 지나서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수. 이 단계에서는 약을 잘 먹어야 된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딴 거 못하더라도 약은 잘 먹어야 돼요. 이때 실수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 진짜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탈모는 뭐 유전인데 어차피 못 막잖아요. 이거 뭐 한다고 되나요? 치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던데. 많습니다. 의외로요. 치료해봤자. 아까 그 흑황구님께서 어차피 뭐 남성 호르몬 때문인데 아보다트 피나스테리드 뭐 먹는 걸로 되지 미녹시딜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거죠. 물론 그건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그게 정답이죠, 그죠? 젊은 남성에서는 미녹시딜,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그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드시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근데 미녹시딜은 젊은 남성 환자들에서는 보조적으로 쓰는데. 그 피나스테리드나 그 두타스테리드는 발모제가 아니거든요. 남성 탈모 예방제지. 발모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쓰면 탈모가 예방이 되고 탈모의 그 성장력이 남아있는 모발은 좀 좋아지죠. 근데 발모제는 아니에요, 그게. 발모제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약해졌던 모발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그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발모제를 쓰면 효과가 쫙 더 잘 나오죠. 그것 때문에 같이 쓰라는 거예요. 제가 써보면 확실히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안 먹고 미녹시딜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젊은 남성에서는 어림없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모 어차피 안 되지 않냐? 이런 비관주의. 이제 그런 시기는 언제 이런 시기가 지났냐 하면 2000년도에 피나스테리드라는 그 탈모 예방약이 나오면서 이런 게 없어졌죠. 이런 비관주의는 그때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지속이 되죠. 그 다음에 난 탈모 괜찮아. 난 뭐 머리 빠져도 신경 안 쓴다. 나는 뭐 이런 대범함이죠. 근데 그 대범함이 언제 없어지냐 하면 계속 심해져서 이제 대머리 소리 듣게 되면 이 대범함도 없어집니다. 이 대범함 언제 없어지냐 하면요. 자녀분들 유치원에 갔는데 자녀분 친구가 너는 왜 아빠가 안 오고 할아버지가 왔어? 이런 소리 들으면 이 대범함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현재 거울 보는 이 모습이 계속되면 나는 신경 안 쓴다는 건데 그 모습이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지 안 돼요. 계속 심해집니다. 본인이 그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 가죠. 그래서 이런 대범함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런 낙관주의가 있는데 이까지 왔는데도 나는 이거 괜찮아. 잠시 이런 거야. 나는 다시 좋아질 거야.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봐요. 왜 다시 좋아진다고 생각하냐. 제가 봤는데 우리 친가 외가 가족 중에 심한 탈모 없더라. 나는 괜찮을 거다. 근데 그런 심한 탈모가 없으면 이때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런 유전적인 게 나한테 안 왔으면. 근데 이때까지 왔다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뭐 대를 건너뛰었던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분한테는 온 거예요, 이미. 이때까지 심해진 거. 중기까지 왔으면.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인정 안 하면 정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낙관주의도 아까 초기부터 벌써 포기해야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낙관주의가 또 광고에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아까 말했죠. 저 방법 요즘 뭐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치료하면 금방 좋아진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이런 이 낙관주의가 또 어디에 또 있냐 하면 암에도 있어요. 뭐 좋은 암약이 나오고 뭐 표적 항암 치료제 나오고 요즘은 뭐 약만 먹으면 되고 이러니까 암도 뭐 걸리면 요즘 치료 다 된다더라. 걱정하지 마.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제 주위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탈모 제품에 이제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은 쓰기 싫고, 그러니까 또 시중에 있는 탈모 제품인데, 2단계까지 오면 탈모 제품은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탈모는 또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의존할 때를 이제 지나야 되죠. 그 다음 실수는 어디서 들었는데, 막 걱정하더니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 가면 뭐 약만 먹어도 머리 엄청 났다더라.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주로 서울 쪽이 아니라 지방에 있죠. 거기 가면 막 환자분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약을 이만큼씩 줘요. 일단 종류가 많습니다, 약이. 네 가지에서 한 6가지. 작으면 3가지예요. 그 정도 탈모만을 위해서 먹죠. 탈모만을 위해서.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죠. 그죠? 그걸 조합약이라고 그러는데 효과 좋죠. 저도 이런 효과 낼 약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쓰면은 머리 안 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하는 약들이 있죠. 이거보다 더 세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머리 좋아지죠. 문제는 뭐냐면 안전이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얼마나 먹을 거예요? 20년을 먹을 거예요? 30년을 먹을 거예요? 그 안전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더라. 먹어도 1년 먹어도 괜찮다. 20년 먹으면 어떻습니까? 20년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합니다. 이거는.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너무 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도 참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약 먹기 싫고, 이런 거 싫고, 귀찮다. 나중에 그냥 머리 다 심어버릴 거다. 그냥 나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고전적 모발이식의 개념인데, 모발이식 하는 의사분 중에 아직도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환자분들 중에도 있어요. 옛날 의사들 중에 또 많습니다. 이게. 약 나오기 전에 그 개념이에요. 2000년도 그 이전의 개념입니다. 그때는 어땠냐면 약이 없었기 예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돼서 가잖아요. 수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 의사가. 아직 머리 있으니까 다 빠지면 다시 그때 심읍시다. 그때 뭐 이거 어차피 다 없어지니까 그때 없다고 생각하고 심든가 아니면 다 빠진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30대 남성분인데 30대 남성분인데 이제 중기예요. 여기가 이게 다 보이죠. 그래서 약 먹고 치료하고 안 되면 수술하자. 근데 약 먹고 치료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제 수술할 때가 됐는데 수술을 일찍 하면 안 된다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수술은 나중에 나이 다 들어서 나이 들면 머리 더 빠지잖아요. 나이 다 빠져서 그럼 30대 중반인데 그럼 몇 살까지? 60대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50대, 60대까지. 그럼 젊은 시절은 이 상태로 이거의 최선이죠. 그 상태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의사가 그랬다니까 할 말이 없더라, 할 말. 그분이 이제 선택한 거죠, 그렇게. 더 심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저는 알겠다 그러고 말았죠. 그 다음에 컴프라치에 의존하는 2단계에서 이제 병원 가서 약 먹으라 해라 너무 많으니까 가발 써버리는 거예요. 가발 쓰기 너무 이런데 가발 써버렸어. 그 다음에 흑채 뿌렸더니 그럴듯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들었더니 문신이 좋다고 문신을 해버렸어.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심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문신을 했는데 나중에는 문신이 다 보여요. 다 빠져가지고. 가발 썼는데요. 가발 벗으면 옛날에 그럴듯했는데 가발 벗으면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서 벗고 거울 보려니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집에서도. 너무 일찍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컴프라치를 반대하지 않는데
이 단계에서 컴프라치 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예요. 잘 이용해야 됩니다. 컴프라치를. 네.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4단계. 4단계는 이제 너무 늦었죠. 이때는요. 주변 사람들 심해도 너무 심하게 빠진 거예요. 너무 심하다. 뭐 너무 심한 게 여기 완전한 대머리도 있는데 앞에는 여기 조금 남았는데 뒤에가 완전히 없어요. 뺀질뺀질 여기가. 자기는 앞에 있으니까 이걸로 버텼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하도 심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병원 한번 가보자 이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말기인데 자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할까요? 중기? 뭐 아니면 초기? 뭐 그냥 가서 모발이식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때 정답은요. 의학적으로 가능하면 본인이 원하면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가능하면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는다는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미 여기 머리가 다 죽었다. 치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해도 소용없다는 게 바로 그 단계죠. 그다음 모발 이식을 하려고 봤는데 뒷머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심으려면 적어도 한 10,000모는 심어야 되는데 뭐 적으면 5,000모. 근데 뒷머리를 봤더니 한 2,000모밖에 없어요. 심을 머리가. 이건 하나하나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요. 그러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권할 만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안 하죠. 그 다음에 정답은 수술을 했는데 한 10,000모나 5,000모를 했다고 쳐요. 그래도 너무 부족하죠. 그러면 두피 문신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피 문신요. 이때 수술에 더해서 두피 문신하는 거죠. 그다음 진짜 너무 심하고 의학적으로 이거는 권할 만하지 않다 하면 이때 바로 하는 게 가발 쓰는 거예요. 가발. 이때 가발 씁니다. 제 입에서 가발 이야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발 쓰는 게 어떠냐. 환자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되게 거부 반응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해줘야 돼요. 이때 현실적인 어려움, 모든 게 하려면 현실적인 여건이 제가 봐도 이건 진짜 앞으로 해야 될 게 막 너무 많아요. 산 넘고 물 건너고 이래도 될까 말까 하니까 진짜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했는데 마지막에 봤는데 효과가 별로예요. 내가 이러자고 그 고생을 했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실수를 한번 볼게요. 이제 너무 이제 심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조합약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도운 치료법이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치료를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멀쩡해진다. 말기 환자분인데 이미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말기에는 되지 않습니다. 말기에 이제 아까 모발이식, 고전적인 모발이식 하는 분한테 가보세요. 수술하면 돼요. 수술했어요. 수술하면 본인이 생각한 거에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근데 그 의사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기 뺀들뺀들 했는데 머리 있잖아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그걸 해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좋아져야 되는지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의사와 환자 간에. 그래서, 이런 실수 있고, 그 다음에 가발을 일찍 써버렸어요, 가발을. 중기 때 써버렸죠. 중기 때. 가발 썼어요. 근데 가발 썼더니 처음에 좋았죠. 근데 나중에 벗어봤더니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발력이 누르는 자리가 500원짜리 동전만 여기 다 죽어버리죠. 여기 뻥 뚫립니다, 이렇게. 두 군데 누르면 두 군데, 세 군데 누르면 세 군데. 옆에서 누르면 옆머리까지 이렇게 뻥 뚫려버리죠. 나중에 그거 보고, 가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가발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썼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들구나. 이제 10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가발 못 쓰겠어서 이제 병원에서 좀 치료 한번 해보려고 딱 벗었는데 다 빠졌어요. 참. 제가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그럼 이렇게 좀 둘러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죽은 것 같군요. 뭐 뒷머리가 심으려면 머리가 많아야 심은 게 너무 없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막 쌓아 올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린 방향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늦었다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가발 쓰는 게 힘들잖아요. 가발을 벗기 위해서 수술하잖아요.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술하면 가발 벗어도 이 정도 된다. 아니면 이 정도는 안 바라지만 뭐 탈모인 줄은 모를 거야. 탈모인 줄 알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엉성한 이런 정도. 그러니까 탈모 중기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못합니다. 모발 이식 수술해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효과랑 이 수술 후의 결과는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잘 해드리죠, 제가.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때는 이런 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나는 탈모 이제 가발을 절대 안 쓴다. 뭐라 하든 상관없다 하면 이거 다 합니다. 약 먹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뒤에 머리 진짜 거의 총동원 해서 수술하고 여기 훅황구님께서 아까 뭐 수염까지 총동원 할 수 있죠. 수염은 그래도 탈모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거 생각하시고 밑에 실수는 되도록이면 피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쉽지 않겠죠. 요즘에 지금 탈모 현재 있는 이 의학적인 치료 볼 때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머리숱 빠지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최선을 다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흑황구님께서요. 흑황구님 여기 오늘 이 댓글을 많이 올리시는 진짜 관심 많으시네요. 그리고 어떤 개념이나 이 계획이나 이런 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남성 탈모는 어차피 DHT, 남성 호르몬이죠. 활성형 남성 호르몬인데 그것 때문에 빠질 것인데 미녹시딜 병용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까 제가 요거 설명을 드렸죠. 그죠? 미녹시딜은 보조적 치료제로서 발모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사 치료 안 하고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게 미녹시딜 먹는 거기 때문이죠. 다음 M자 탈모 때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매일 번갈아 가면서 복용하는 게 장점, 단점 둘 다 취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장점, 단점을 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두 개가 제가 써보니까 장점, 단점이 워낙 비슷해가지고 똑같으니까 뭐 이걸 뭐 번갈아 쓸 필요도 없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번갈아 썼다고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제 장점, 단점을 둘 다 취할 수 있지 않냐가 아까 미녹시딜이죠.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릴 두타 워낙 다른 거기 때문에 이 같이 쓰면 장점, 단점을 커버해 주죠. 이쪽의 장점, 이쪽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다음 샤론님께서 중년 여성 탈모 치료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중년 여성 탈모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제가 1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1년은 너무한가? 너무 양이 방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 여성 탈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녹시딜이든 노년기 탈모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철분과 여성 탈모, 비타민 D와 탈모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시면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요약해서 드리면요. 미녹시딜 4분의 1을 1.25mg입니다. 매일 복용하는 게 그 탈모 치료 시작으로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안 되면 모발 이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미 심한 경우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소니님께서 머리카락을 자꾸 뽑으면 탈모가 오나요? 머리카락을 왜 자꾸 뽑는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역시 자꾸 뽑으면 영구 탈모가 옵니다. 제가 가장 흔히 보는 거는 발모벽이라는 건데 발모벽은 스트레스를 머리 뽑는 걸로 이렇게 해소하는 건데 같은 자리를 계속 뽑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결국에는 다 죽어버리죠. 제가 본 가장 심한 분은 여성분이었는데 20대 후반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 머리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가발 쓰고 다니시죠. 그러고 너무 심하니까 문신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는데 문신만 돼 있으니 여성분이고. 뭐 가발은 쓰고 다니시지만. 거기가 치료하면 날까 이렇게 보면 뭐 거의 제가 보기에 80%는 죽은 것 같더라고요. 자꾸 뽑으면 탈모가 오나요? 영구적인 탈모가 오죠. 몇 번 뽑으면 영구적인 탈모가 오느냐?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제 느낌은 한 10번에서 20번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저스트님께서요. 치료를 하고 계시는군요. 로게인 폼 드시고, 미녹시딜을 4분의 1. 1년 조금 넘게 먹었고, 했는데 요즘 다시 빠진다. 오호. 그래서 미녹시딜도 내성이 있나요? 약 용량 늘리기는 부담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전화 오는 분도 꽤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처음에 미녹시딜을 쓰면, 로게인 폼도 미녹시딜이죠. 미녹시딜을 쓰면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효과가 없죠. 어떤 분은 더 빠져요. 3달 동안. 잘 들으세요. 3달 동안 더 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3달 동안 썼는데 머리 빠졌어요. 뭐가 어때요, 저때요 하면 저는 이렇게 귀를 딱 닫고 안 들어줍니다. 그냥 드세요. 뭐 용기를 내세요. 뭐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뭐 통과 의례예요. 뭐 이러면서. 안 그러면 귀를 닫아버리듯. 3달이 지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어져요. 빠졌는데 멈췄다. 그래서 3달이 지나면 이제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면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6개월 때까지 가는데 이때는 좋아지는 걸 잘 못 느껴요. 이때 느끼는 건 덜 빠지는데 이런 걸 느끼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기부터 달라요. 많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좋아지는 사람. 이게 언제까지 되냐 하면 1년 될 때까지예요. 1년. 대부분 1년이에요. 빠르면 9개월. 뭐 지나면 1년 3개월. 요 정도 수까지인데 평균 1년. 요때까지 좋아지다가 환자분들이 미녹시딜 어떻게 좋구나, 그 의사 말 듣기를 잘했네, 그래 하다가 이제 정상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장시간 써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휴지기 탈모가 가끔 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많이 빠질 때 있고 적게 빠질 때 있어요. 그것도 휴지기 탈모인데 계절도 있고 사람의 건강 컨디션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6개월에서 9개월 이때 안 빠졌는데 왜 이제 와서 빠지는,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미녹시딜의 정점의 효과를 찾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빠질 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다리면 또 올라옵니다. 기다리면 또 빠져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녹시딜이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확실히 도움은 되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 답은 미녹시딜 내성이 있나요? 내성 없어요. 용량을 올릴까요? 안 올려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계시면 돼요. 이게 다인가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은 어떡하나요? 모자라는데 모발 이식 수술입니다. 그 다음은요. 싫은데요? 그럼 그러고 잘 살으셔야죠. 수술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그 다음 민들레님께서요.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는군요. 뭘까요? 진단은 휴지기 탈모잖아요. 휴지기. 언제 그랬나요? 한두 달 전이요. 급성 휴지기 탈모네요. 언제 그랬나요? 1년 됐는데요. 만성 휴지기 탈모. 머리카락이 엄청 빠집니다. 호르몬에 의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휴지기 탈모죠.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호르몬제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죠. 제 휴지기 탈모 강의 보면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돼 있죠. 호르몬, 아까 호르몬하고 관련 없다면서. 그거는 이제 몸에 있는 호르몬이고요. 그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호르몬,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휴지기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생기는? 휴지기 탈모, 여성 호르몬 계속 복용하면 그게 아니라 아까 미녹시딜처럼 먹어서 초반에 생기죠. 그 다음에 언제 생기냐면 쭉 먹다 몇 년을 먹었는데 끊었을 때, 그때도 휴지기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을 언제 먹었고, 얼마나 먹었고, 이런 거. 약 먹은 지 3년 됐는데 이제 와서 빠집니다. 그러면 관련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리비알 먹다가 안젤리정으로 바꿨다. 약이,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이 바뀌면 휴지기 탈모가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휴지기 탈모는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미녹시딜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 용부님께서요.
지금 피나스테리드 1mg 먹고, 그렇죠? 정량이네요. 혹시 미녹시딜 5%의 피나스테리드 0.1% 바르는 외용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 피나스테리드 바르는 그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권하지도 않고 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요. 그게 작년 3월에 나온 거니까 피나스테리드 외용제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럴 때까지는 본인이 어떤 실험 대상이 되기 싫다면 지금 드시는 약을 계속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김지훈님, 피나스테리드 0.2mg 먹는 것과 1mg 먹는 것은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이 있다고 그런가요? 저는 이 논문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프로페시아 0.2mg이 생산 판매된다. 성기능 부작용이 있는, 그래서 성기능 부작용인 사람은 0.5mg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기능 부작용만 본다면은 그게 맞죠. 성기능 부작용만 본다면은 줄여서 먹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저는 뭐 심지어 끊으라고 하니까 줄여서 먹어볼까요? 그렇죠. 줄여서 먹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0.2mg도 효과가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피나스테리드 0.5mg를 먹으면 머리 빠지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면 그건 찬성입니다. 피나스테리드 안 먹는 것보다 0.5mg 먹는 게 낫지 않냐. 안 먹는 것보다 0.2mg 먹는 게 낫지 않냐. 저는 사실 찬성해요. 피나스테리드 1mg을 다시 4분의 1, 5mg, 1mg 4분의 1로 해서 먹는 거죠. 1.25mg 먹게 되잖아요. 아니, 0.25mg를 먹게 되죠. 그러니까 남성형 그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느냐.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저희 환자분들한테 권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권하려면은 뭔가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환자분을 실험 대상으로 그냥 한다는 게 별로 진짜 중요한 게 아니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환자분들이 내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저는 반대 안 하죠. 하셔도 됩니다. 한 다음에 저한테 어떻게든지 이야기만 해주세요. 근데 머리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래도 해보겠다. 전혀 상관없죠. 효과가 적을 거고 부작용도 적을 거니. 효과와 부작용은 반비례하거든요. 반비례. 효과 적어지면 부작용이 적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지? 반비례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크면 효과가 크다. 비례하나? 아유, 죄송합니다. 자. 안정과 효과가 반비례하는군요. 부작용은 비례하겠죠. 한반도님께서요. 32살 남성이시고 피나스테리드 4년째 복용 중이시군요. 미녹시딜 저용량 복용에 대해서 노화로 인한 탈모에 효과적이다. 그렇죠. 남성형 탈모에도 효과적일까요? 같이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 저용량을 같이 쓰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처방입니다. 젊은 남성에서 베스트 처방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먹으면 뭘 먹을까요? 피나스테리드 드셔야 돼요. 피나스테리드 싫으니까 미녹시딜 먹겠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피나스테리드는 꼭 먹어야 되고 아니면 두타스테리드. 그 다음 미녹시딜을 추가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 이로한님, 미녹시딜을 먹기 시작했다. 근데 병원에서 마이녹시레스와 가네치온 정도, 이건 영양제겠네요. 같이 먹어야 효과가 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녹시딜만 먹으면 된다. 그 다음 질문이 두잇두잇님, 요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두잇두잇님께서 전립선약 4등분해 먹어도, 전립선약이 그 프로스카라는 거죠. 5mg. 4등분해 먹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4등분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젊은 분들 중에 저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그 여성의 혹시 노출이 될까봐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바르는 피나스테리드가 외용제가 허가가 됐습니다. 바르는 거는 이게 발라가지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여기 발라놓고. 그러니까 뭐 가루내서 뭐 이게 여성한테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다 오케이 해준 거예요. 왜 오케이 해준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해줬어요. 저는 이제 뭐 자르는 거 이런 데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